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이렇게 선정한 장면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9월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트럼프 2기가 출범된 뒤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개월 만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한 것인데요. 좀 주요 내용을 보게 된다면 25bp를 인하했습니다. 스몰 컷을 한 것으로 지금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 연내 2차례 더 추가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월 국채라던가 그리고 보유량 같은 경우 축소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FOMC 회의를 봤는데 표결 결과 11명은 인하를 찬성했고 그리고 마이린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bp 그러니까 B컷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그 코멘트들을 보게 된다면요. 경제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균형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고용의 리스크를 더 크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 인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좀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성 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9월 FOMC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제적 인하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함이냐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보험성 인하라는 점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물가랑 고용 지표 그리고 GDP를 연준에서 좀 발표를 함께 했는데 물가 같은 경우 이 초록색이 6월 FOMC에서 나온 거고요. 빨간색이 9월입니다. PCE 물가는 동일하게 올해는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블룸버그의 이 전망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요. 26년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7년도 2.1%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 연준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4.5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6월보다는 이번 9월에는 전망을 했습니다. 27년도 마찬가지고요.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이 실업률을 줄이겠다라는 게 이번 FOMC 회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과 성명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분위기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진단에서 좀 변화 섞인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7월에는 순수출 변동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최근 지표가 성장의 둔화를 시사한다면서 경기 둔화 신호를 인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7월에는요.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견조하다라면서 굳건한 경기의 힘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9월은요. 고용의 증가가 둔화됐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다소 높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9월에는요. 올라갔고 또 높게 유지된다라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9월 성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쪽을 보게 된다면요. 목표를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7월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9월에는 목표 지원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들어갔지만 리스크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인하를 하는 거다. 리스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정과 관련된 문구를 보게 된다면요. 조정의 폭과 시기를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요. 시기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미 인하를 선택하기 때문에 시기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인석을 한 거고요.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7월과 9월이 동일하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FOMC에서 점도표가 9월에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홍 색깔이 6월이고요. 하늘 색깔이 9월 전망 점도표의 변화를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붉은 색깔이 조금 더 윗단에 있고요. 하늘 색깔이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의 말쯤 되면은
6월에는 3.9%에서 3.6%로 그리고 26년 말 같은 경우에도 3.4%로 27년도 3.1%로 전반적으로 점도표가 조금 더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내 25bp 인하 두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이랑 내후년에도 또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6회까지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1회 좀 부족한 수준이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미국 시장이 새벽에는 조금 혼조세가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게요. 연준 내부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명 중에 7명이 추가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명은 연 1회 그리고 9명은 2회까지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점도표 보시게 되면 저 25년 아래 하늘색 점이 단독으로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추정하는 건 마일런 이사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50bp 인하해야 되고 연내에는 1.25%포인트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일런 이사가 저렇게 낮게 선택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선 FOMC 직후에는요,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채권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위험 선호가 더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달러도 약세를 보였죠. 연내 두 차례 인하하겠다라는 점도표도 확인이 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발언이 다소 좀 긴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물가 우려 여전하고 50bp 인하 지지 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요. 주식은 하락으로 전환했고 달러와 금리가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3대 지수의 선물 모두 다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과 연준의 인하 속도가 조금 다르다는 게 지금 혼조세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은 3회에서 5회 인하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라는 분위기지만 시장에서는 6회 이상 강력한 스탠스를 원하고 있는 듯하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미 금리 차가 축소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한은이 10월에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도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연 다음 달 23일 금통위에서 인하를 할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물가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집값이라던가 아니면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하 10월에 안 하고 11월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스몰 컷이다라면서 다소 실망적인 그런 분석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시계가 돌아갔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은요, 시장 외부 요인이 현재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정책 규제에 대한 변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우리 시장을 연고점 그리고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든가 반도체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최고치 52주 신고가 돌파라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는요, 금리와 환율 그리고 유동성 확보라는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증시의 상승 동력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발맞춰서 우리 시장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9월의 상승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